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타페 2천만원 정도의 산타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딜러 전산을 토대로 실제 시세가 어떨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볼 텐데, 대화 속에서 고르면은 소비자분들의 개개인 분들의 마다 사정들이 다 있으시고 예산들이 조금씩 다 다르신데, 다해서 2천이 계시고 2천이 좀 넘어도 된다, 좋은 차만 골라달라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차값만 2천에서 조금 더 쓰면 2,100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시고, 색깔이 흰색만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쥐색깔도 계시고, 검정색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옵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서 대화 속에서 고르면은 30분 안에 금방금방 고르는데, 내가 뭔지 알고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하시는데, 저한테 그냥 오시는 분들은 좀 공부, 엔카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클린카지.com 여기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좀 오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개개인마다 상황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버뉴 산타페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휘발유, 어떤 분들은 디젤, 이렇게 또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힘듭니다. 1,500에서 2,200 사이로 보기 전에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더하게 되면은 여기 똑같은 차들이 쭈루룩 있는데 사진들 쭉 보시고, 여기 오토 밑에 적혀있는 4자리 숫자가 차량 뒷자리 4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 제가 100만원을 업했거든요. 다 금액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자, 금액을 다시 0원으로 하면은 원래 금액 그대로 쭈루룩 내려왔습니다. 요 금액들은요, 정찰제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딜러 전산 환경 설정 0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차들의 금액들은 깎입니다. 이 차는 1850 전후까지 되려나? 이 차량은 2000까지 되려나? 2050까지 되려나? 모르는 겁니다. 딜러 분들마다, 개개인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신데, 얼마 전에 구독자 15만 명 전후 정도 되는 유튜브 업체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차를 뺐는데, 직원이 왔는지, 나중에 그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라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제 사이트 금액에 차를 50만원 올려달라, 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액을 10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마진을 100만원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 텐데, 대수는요 185대씩이나 있는데 금액은 1,500에서 2,200, 1,700에서 2,200 사이로 대수는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에서 1,700 사이 차가 거의 없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 키로수는 아마도 9만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면은 대수가 이 금액 사이로 60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보는구나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흰색만 보게 되면요, 차 대수는 17대밖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무사고 사진 없는 차는 빼고 볼 때 요거는 흰색이 아닌데 왜? 이거는 딜러 분께서,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그 색깔을 지금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흰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한 대는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색, 쥐색, 다크그레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회색이라고 하면은 은색도 같이 껴있을 수가 있거든요. 밝은색. 근데 지금 대부분 은색깔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거고, 제일 싼 거는요, 색깔 다 빼고 제일 싼 거는 1,700부터니까 거꾸로 보면은 제일 싼 거는 1,700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1,770짜리가 제일 싼 건데, 무사고 급이라고 하면은 원래 찍지도 않는데, 이거가 이제 전 곤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크 블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성능 기록부 그림을 보면은 뒤쪽에 사고가 있고,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점검자견이라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긴 합니다. 누이두수 불량 대부분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고, 뒤쪽에 사고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12월 23일 날 들어왔는데 1월을 버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월 16일 녹화 날짜 기준이 2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달이 된 건데 왜 안 나갔을까? 옵션 정보라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체크해 놓으면 사륜구동 아니니까 이거는 뺀 건데,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귀찮기도 하고, 딜러 상대로 하는 이 카메이저라는 사이트에는 옵션을 그렇게 신중하게 체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사진으로 봐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아니고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주요 옵션들은 이쪽에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수동 에어컨, 스마트 키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자리는 이렇고, 이 연기는 뒤에 좀 추웠다가 이제 녹았다가 하는, 요즘 간절기라고 할까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영하 7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타이어는 가장자리가 좀 달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증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연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회색, 흰색, 검정색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반적인 부분으로 갈 거고, 모던 이거는 등급이 낮은 등급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전자파킹은 빠져 있지만 스마트 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차선 이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키로수가 88,000. 근데 요게 떠 있다라고 하면 산소 센서 하나 갈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일단은 기분은 별로니까 이런 거는 빼고 보는 편입니다. 들어온 날짜 순서로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안 팔린 차들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가장 최신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맨 아래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월 13일 요렇게 이런 거가 이제 금액이 물론 조금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판매자 심리가 초반에 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걸어놓을 때 생각대로 겁니다. 근데 항상 생각대로 판매가 잘 안 되고 금액을 내려야 한 3, 4, 50 정도 내려야지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딜러들은 매입을 하자마자 구매하자마자 금액을 걸 때 메리트 있게 거는 딜러분이 계시고 아니면 FM대로 거시는 딜러분이 계시는데 보통 매입을 할 때는 이 차를 매입을 할 때 예상컨대 1730, 40 이상은 매입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 딜러들이. 근데 낙차를 경매나 이런 거 저런 거 시세를 견적을 매길 때는 얼마에 견적을 매기냐 1700, 7, 8, 90 이 정도에 보통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거든요. 그러고서 깎습니다. 깎을 거를 하고서 보통 소비자분들이 100 이상은 거의 안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면 100까지 한 90에서 100까지는 깎아줍니다. 또 애매해지는 게 소비자분들도 아세요. 그 1700 예를 들어서 60 견적을 받고서 딜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딜러가 이것저것 보더니 1600, 5, 60을 얘기하네. 그 정도 깎일 거를 손님분들도 예상을 보통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매입가를 예상해 보면은 1650 언저리, 1600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 그 정도에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판매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도 작게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일지 아닌지 일단은 더 준다는 사람 불러보고 다른 딜러를 불러보겠다.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오는 딜러에게 딴 사람 만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딜러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주어지는 매입 딜러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매입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매입 못하는 경우보다는 50% 이상의 확률, 거의 7, 8, 90%의 확률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가면은 한 두세 번 못하고 7번 매입하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딜러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더 준다는 딜러를 부르시고 딜러도 더 어떻게든 10만 원이라도 더 낙찰받을 수 있게끔 걸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공식입니다. 더 준다고 해놓고 깎아야 된다. 근데 기분에 따라서 이 딜러를 믿고서 불렀는데 깎아요 라고 해서 클레임을 걸면은 그 딜러가 3아웃 그러니까 클레임 이렇게 3번을 받으면은 아이디가 잘리거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이디 3번 잘렸다 라고 하는 딜러도 많고 그런데 악순환의 고리는 어쩔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또 받고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검정색이긴 한데 검정색이 인기 순위가 흰색 아니면은 검정색보다는 회색, 쥐색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곤색은 좀 덜하고 옆에 이렇게 쪽쪽 이렇게 있고 밑으로 쭉쭉쭉 내렸을 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조수석 뒷도어, 쿼터 패널 미세 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쿼터 패널이 운전석 쪽일 확률이 좀 높죠. 운전석인지 조수석인지 얘기를 안 했으면은 여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간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들어온 날짜 2월 13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또 받고 근데 다해서 2000을 만약에 목표로 하게 되면은 한 1800까지 봐야 됩니다. 요거는 좀 넘칠 거예요. 1850까지 깎인다고 하더라도 다해서 예를 들어서 1850까지 깎였다? 7%? 에이 그게 뭐가 깎인 거야 1800까지는 깎아야지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깎일 수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1850 기준으로 받고 매도비 44에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40이에요. 저는 비싼 차든 싼 차든 제가 움직일 때 노력한 수고가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40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한 7, 8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65,0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키로수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6.5 하게 되면 다해서 2,000이 넘어갑니다. 한 70 정도가 넘어가고 타이어를 갈든 오일을 갈든 뭐 하면은 보험까지 하면 2,200 먹히는 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일단은 넉넉하게 100을 잡으면요. 100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100이 나오실 수도 있고 넘치실 수도 있고 모집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항상 비쌉니다. 하지만 혼자 삼성 다이렉트라든지 DB 다이렉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더 항상 싼데 아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매정한 건가? 저는 저 같으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집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일주일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얘기를 다 해나갖고 되는데요 해갖고 한 3, 40분 시간 더 잡아먹고 3, 40분 더 걸리더라도 저는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깐 넣었다가 이전할 때까지만 유지하시
하시고 해약하시면 되는데 제 기준은 그런데 또 삶의 패턴과 생활 방식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보험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신 분들은 일주일 책임보험 가입하시고 이전 되면은 바꾸시거나 일주일 다 쓰시고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흰색 뭐 색깔은 체크 안 했고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건데 키로수를 쭉 봤을 때 금액들을 쭉 보면은 요거는 못 사고 요거 좀 넘쳐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46,000km 프리미엄 중간 정도 이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성능 기록부를 봐야 되는데 그림부터 보고 운전석 쪽 휀다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좀 보기가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7월 2일까지 한 달 더 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유효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점검자 의견란에 아무것도 없고 밑에 날짜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 좀 땡겨야 되는데 금액이 2,000이 넘다 보니까 안 땡기죠.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근데 키로수가 짧으면은 오래 타실 확률이 높을 수 있고 이게 신차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2025년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보증 기간은 3년에 6만까지입니다. 소모품은 끝났죠. 키로수는 6만이 안 됐음에도 3년이 지났으니까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아직 6월 달까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긴 합니다. 프로토는 아니고 통풍이 없어요. 열선만 있고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가 있으면 사진을 보통 찍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000이 넘겼는데 키로수 다 좋은데 옵션이 이렇다? 라고 하면은 2,000 넘게 쓰기가 좀 주저되죠. 그냥 크루즈. 근데 안심하고 오래 타기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이 옵션에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금액을 더 썼는데 옵션은 왔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다 챙기잖아요. 요게 7만입니다. 2,000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얼마 차이냐? 50을 빼면은 요거랑 80 차이에요. 요거랑 80 차이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면 다 있어요. 볼 것도 없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키로수는 거의 앞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3만. 여기 주름이 조금 더 가있죠. 정품 내비에 어라운드는 아니고 그냥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커튼이 있고 파워 트렁크 당연히 있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니까 블루링크 있으니까 한 달에 9,900원인가 내면은 원격 시동, 그 다음에 공조 제어 미리 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휠은 이런 상태고 7만이면은 이것도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2,170까지 원래 2,000 다 해서 2,000 생각했는데 이 정도 올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00까지 깎았다고 하더라도 2,000까지 깎일진 모릅니다. 2,100까지 깎일진 몰라도 2,100 기준으로 7% 예를 들어서 잡고 147 더하기 2,100 여러분들이 이 정도 깎는 거를 일단은 예상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안 깎일 수도 있어요. 매도비 44 수수료 40 저한테 구매하셨을 때 기준입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7 할게요. 그러면은 다 해서 2,33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2,000 생각했는데 338만 원을 더 쓴다? 요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세를 알고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라고 해서 1,000만 원은 현금하고 1,330을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7.9% 하게 되면은 한 달에 26만 9,040원이 다달이 나가는 겁니다. 5년 동안. 근데 7.9가 이금융 캐피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한 3등급 되시는 분들은 9.9% 800점 후반대 800점대 이신 분들은 이렇게 금리 9.9로 했을 때는 28만 1,000원 7.9이신 분은 26만 9천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7.9%이신 분은 5년 동안 이자를 284만원 내시는 거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9.9였을 때는 361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2% 잡습니다. 갚은 금액만큼의 2%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은 20만원 내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2,000 정도를 어떻게든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2,100짜리를 샀는데 330 정도가 2,330 정도 뭐 8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빼기 2,100을 하면은 230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보험료도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30 정도 들어가는구나 잡고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오던 낮은 거. 근데 아까 뭐 별건 없었잖아요. 옵션이 엄청 깡통도 아니고 휠도 깡통이 아니고 투톤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은 레바를 통해서 전동 시트 아니고 레바를 통해서 하는 거고 아예 상관없어요. 사모님이 들으시면은 서운하실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금액에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운전석도 전동 시트 없네. 이게 운전하다가 시트 포지션 바꾸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금액 맞추다 보면 그 키로수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한번 볼게요. 라고 하시 이거
이거 위에 이것도 안 뗐네. 이런 게 있고, 흰 색깔의 익스클루시브 완전 무사고 85,000, 2,090. 아, 이거는 금액 다 좋은데 다 해서 2,000 맞춰야 돼요. 이거 예전에도 작년 초였나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녹화하려고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2,000 맞추기가 무조건 넘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연식은 2020년 넘으면은 좋겠지만, 그래야지 5년 딱 거의 들락말랑이니까 좋겠지만, 앞자리가 18이면은 좀 별로예요. 19까지 아, 그것도 좀 애매한데, 그래서 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메리트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프리미엄을 보면은 파워 트렁크가 빠진단 말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로 보는 게 기분이 좀 좋다. 메모리 뭐 그런 전동 시트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익스클루시브로 가급적이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도 익스클루시브인데 2,000이 넘는단 말이죠. 보통은 넘어요. 익스클루시브 2.2나 2.2나 뭐 2.2는 등록증상에 대형으로 찍히긴 하는데 세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900으로 보고, 아, 이거는 또 앞자리가 18이니까 이거를 19로 바꾸면은 또 볼차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 익스클루시브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8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금액들이 싹 다 2,000이 넘어갑니다. 제가 1,700부터 보는 걸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키로수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키로수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목표는 다 해서 넘쳐도 2,200 하려면 1,900 초까지 봐야 되는데 없어요. 2,200까지 그러면 올려야 되는구나, 산타페 TM이 아직도 비싸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2100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2200을 찍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빼고 보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2050짜리 요거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흰 색깔이기도 하고 8만이면 뭐 아직까지는 탈만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내비 정품에 뭐 시트 나쁘지 않고,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다 들어가는데 뒷자리 열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격 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요거가 차선 이탈만 있다고 해서 축구방이 없진 않습니다. 차간격이 있으면은 축구방이 있는 거예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는 아니더라도 차 출발할 때 그래도 뒷좌석 뒷자리 후방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은 버튼을 요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토 스탑, 정차 시에 시동 꺼주는 거, 브레이크 악셀을 사용을 잘 안 해요. 브레이크 밟고 때도 안 가고 악셀 밟으면 시동 걸리고 그런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는 이제 정차 시에 연동이 이렇게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정차 시에 계기판에 여기에 오토 홀드라고 뜨고 초록색으로 오토홀드가 초록색으로 나오면 브레이크에서 발 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전동 시트 딱딱, 이거 동그라미는 허리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유차 소렌토 타다가 요새 안 타니까 오토스탑이랑 그 오토홀드는 지금 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LCD 계기판으로 보는 게 좋고, 통풍도 다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게 좀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능을 봐야죠. 그림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밑에도 없어요. 이런 느낌, 이런 거 디젤이긴 합니다. 종합검사 날짜가 올해 12월 30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년 1월 29일까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5년 정도 된 거. 아직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2025년 3월 23일까지 조금 남은 겁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돈 들어갈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비빌만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쭈르르 이렇게 보면은 거의 1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들어온 날짜 순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900은 뭐 고은색 이렇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찍어서 보면은 문 열린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색인지 티가 잘 납니다.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전동 시트가 또 없죠. 그래서 선호되는 색상으로 가급적이면 보는 게 좋고, 휘발유도 껴있습니다. 휘발유 저렴하고 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이니까 계속 보는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동 시트가 있긴 있어요. 여기가 조금 이제 아까 익스클루시브 봤을 때보다는 뭔가 틈이 많죠. 뒷자리 열선은 있고 파워 트렁크는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조금 아낄 수 있는데 얼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아까 거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고 키로수 나와 있고 휘발유는 몇 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위에 클린카티.com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선이구나 라는 점만 오늘 알아가 주셔도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0에서 2200까지 봤는데 차 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봐도 미로스타는 매매단지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여기서 저기까지 막 엄청 걸어야 될 만큼, 그것도 그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5, 6층까지 이렇게 있고 지상 4층 뭐 이렇게까지도 차가 3층까지 이렇게 있고, 그 매매단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엄청납니다. 대수로 따지면은 9만 대에서 12만 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나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매매단지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음에도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적다라는 거는 예산을 원래는 더 써야 된다라는 거의 반증인데 많은 분들께서 요 금액대로 많이 찾으시지 않나 싶고 키로수를 좀 더 9만까지 봤는데 키로수를 예를 들어서 2만까지도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은데요. 차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 그러면 차 대수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타다가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키로수 저만큼 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보다 10만 킬로 좀 넘어서 왜냐면은 알아요. 10만 킬로 미만에 판매하는 게 판매자분들도 다 그 정도에 판매하는 게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타다 보니까 좀 더 타고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다음 차 뭐 새 차를 또 이제 주문을 하셔갖고 타실 분들이 기다리고 뭐하고 밀리고 하다가 좀 더 타게 돼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제가 아까도 9만까지 걸고서 봤듯이 다른 딜러들도 10만 킬로까지 이하로 봐요.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그래서 10만 킬로 딱 넘어가자마자 시세가 약간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10만 킬로 넘어가면 무조건 다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다 보니까 10만 킬로 좀 넘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역시 돈 들어갈 게 없진 않죠. 10만 킬로면은 돈 안 들어가는 차는 없으니까 타이어라든가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다음에 뭐 각종 호수라든가 센서라든가 뭐 해줘야 될 게 많죠. 그리고 키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름이라든가 사용감이 더 늘어나는 건 맞는 거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좋은 면만 관리 잘 된 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고치고 판매하는 차는 없죠. 키로수가 많으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쪽을 좀 더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을 만한 그런 부분 이 딜러는 유명하고 괜찮으니까 믿고서 살만할 것 같은데 물론 거기 가면은 유명한 만큼 조금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유명세를 통해서 더 남길 수도 약간 강하신 분 시세를 잘 하시는 분께는 남기기가 어려워요.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께는 말 몇 마디만 섞여보면 파악이 금방금방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나 좀 취약해요. 눈탱이 뭐 옛날처럼 엄청나게 치진 않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더 공부만 클린카지.com, 엔카 이런데 공부하셔갖고 충분히 약간이라도 더 싸게 사실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실 수가 있어요. 50만 원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50만 원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여행지 어디든 호텔 뭐 맛있는 거 먹고 기름값까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5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 맛있는 치킨 2만 원짜리 2만 원 좀 넘는 거 20마리 넘게 25마리 뭐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옛날 치킨 50마리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양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공부만 하시면은 그냥 믿고만 구매 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세 공부 많이 하시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부만 하시면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모르면은 그만큼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허위 매물은 없어졌으나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 딜러는 많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시세 공부 좀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영상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매물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골라드리기도 하고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은 제가 동네로 찾아가서 태블릿 보면서 같이 보고 그 즉시 같이 이동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금액도 알아서 깎아드리고 차를 또 동영상 카카오톡 FHD 60프레임 화질로 보내드리면 계약하시고 다음날 다시 만나셔서 다음날 아니면은 뭐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뵙고 탁송으로 받으시건 다시 뵙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탁송비는 기사를 쓰면은 15,000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편이고 기름값은 별도 톨비는 포함입니다. 제주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한 5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탱이 맞기 십상이다.